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개봉된 영화 한 편과 또 신작 넷플릭스 드라마가 다른 이유에서 각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삶을 다룬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과 드라마 속에서 비리 혐의를 받는 건설사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살인자 오난감입니다. 건국전쟁은 개봉 10일 만에 18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박스오피스 4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좌석 판매율만 놓고 볼 때는 37.7%로 1위입니다. 물론 10일 만에 18만 명이 뭐가 많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00개 극장에 개봉해서 100명이 본 영화와 100개 극장에 개봉해서 100명이 본 영화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극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은 극장 수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높은 영화, 즉 가성비가 높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국민들이 7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진실에 눈을 뜨게 만들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누가 애국자고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는지 그 진짜 주인공의 모습에 국민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영화 기류의 김대중이 12만 명대에서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일단 총선 전국 영화에서 이승만 영화가 김대중 영화를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념관이 가장 많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기념관이 하나 없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맞붙어서 이승만이 압승한 것입니다. 건국전쟁은 개봉 전부터 이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는 거의 모두 좌파들이 주도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건국전쟁이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건국전쟁 개봉에 앞서 좌파 진영과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총선에 대비해서 서울의 봄을 만들었죠. 그런데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경이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군사 반란 세력의 연장선상에 윤석열 정부를 묘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좌파 세력들은 군사 독재와 말도 안 되는 검사 독재를 묘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릴레이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면서 국민의힘과 군사 독재 정권을 연결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은 허구와 과장으로 보수 세력에게 치명타를 입히겠다, 이런 총선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부정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어느 정도 흥행을 기록할지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 또 건국전쟁 이승만이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 하나로 총선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국민 모두가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영화가 끝나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고 기립박수를 친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픔과 분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일어나서 느끼는 감정은 웅장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었다. 눈물이 나고 울고 있지만 가슴이 웅대해진다고 말한다. 김덕영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국전쟁을 본 어떤 시민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과 돌풍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분명하게 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투쟁했던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였는지 스스로 자문하게 만든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볼 때쯤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비난과 의문, 모든 부정적 이미지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승만 지우기 역사에 북한이 있었음을 깨닫고 분노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영화 개봉 이후 전국 곳곳에서 10대 중고등학생들로부터 격려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나중에 커서 이승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조국에 이바지하겠다고 울먹거리면서 통화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언제까지 역사 인식에서 좌파에게 밀리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늘 피해자 중심의 논리가 판을 치는 역사 논쟁에서 죄인처럼 뒷짐지고 서 있을 생각인가? 영화를 전 국민이 보게 하라. 역사 인식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라. 총선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영화 건국전쟁과 비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살인자 오난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난감인데 오난감인지 이역난감인지 어쨌든 저는 오난감으로 읽겠습니다. 살인자 오난감은 드라마 속에서 구속된 건설사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해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감독의 영화 아수라에서 악의 화신처럼 묘사되었던 안남시장 박승배, 당시 영화를 보고 박승배 시장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안남시장 도시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복제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흡사했죠. 그래서 살인자 오난감에서도 이재명을 겨냥한 듯한 또 이재명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자 오난감 이재명 떠오른다. 살인자 오난감 이재명 특별 출연 이런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평범한 대학생과 그를 쫓는 형사, 이 형사 이름이 드라마에서 형사 이름이 장난감입니다. 이 형사 이야기입니다. 논란이 된 드라마 속 인물 형정국은 대기업 부연건설의 회장으로 드라마 7회에 등장하는데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활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표 묘사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 몇 군데 있는데 작가가 거의 이재명을 노리고 드라마를 표적으로 드라마를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흡사해서 이재명 지지자들 특히 개딸들의 비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극중형 회장은 검은 태안경을 쓰고 백발을 뒤로 넘긴 모습이 이 대표와 흡사합니다. 제가 썸네일에 올린 사진입니다. 또 교도소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에서는 저절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초밥과 소고기는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로 사용했던 법인카드를 통해 구입했던 단골 메뉴죠. 죄수번호 4421도 의혹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아파트 부지 6개 블록을 공급받은 제1건설이 올린 분양 수익금이 4,421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초밥을 먹는 장면이나 죄수번호 이런 것들은 원작 웹툰에는 없는 묘사입니다. 특히 죄수번호 4,421 이것을 제1건설의 수익금과 똑같이 4,421을 맞춘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형정국의 손녀 이름도 형지수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욕설을 짜집기 한 형 보수지라는 말을 연상케 합니다. 이와 함께 드라마에서 형 회장은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형 회장 목에다 흉기를 들이대면서 경동맥이다 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최근 이 대표의 피습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다만 이 대목은 원작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이 대표가 떠오르는 장치를 넣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드라마상 형정국의 외모, 검은 태안경, 백발을 뒤로 빗어넘긴 헤어스타일 등이 이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화의 한 장면, 죄수번호 4421번인 형정국 회장이 교도소 안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외양이 이 대표를 상당히 닮아 보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현실판에서 보게 될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대표를 연상케 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조짐도 보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작품에 등장하는 형정국 회장이 죄수번호도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특정 인물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눈에는 이재명이 오버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나 가까운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감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